우한 폐렴으로 알려질 정도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적습니다.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의 하루 확진자 수는 수십 명에 불과한데요.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변이를 거듭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위세를 떨치면서 한국도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나들며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4억 인구 대국인 중국이 한국보다도 무지하게 적은 하루 확진자 수로 수십 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인 시노팜이나 시노백의 효과가 물백신이라고 불릴 정도죠. 이렇게 자체 개발한 백신 효과마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은 왜 이렇게 하루 확진자 수가 적은 걸까요?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 수 집계에서 포함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느니 많은 의심의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국 정부에서 세운 방침인데요. WHO는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나타내면 확진자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이처럼 무증상 확진자를 별도로 집계하지만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무증상 감염자가 통계에 빠지면서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염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맹점을 뒤로 하고서라도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인구 대비 너무나도 적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있더라도 그 수가 많았다면 통제 불능에 빠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이것도 통계를 속여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사람들이 때로 죽어나가면 중국의 인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난리버거지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들이 중국의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걸까요? 2월 1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영국 보안업체 컴페리테크가 지난달 세계 96개국의 생체 정보 수집 활용 정도를 조사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96개국 중 생체 정보 수집과 활용에서 1위에 오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공 분야와 상업 분야를 막론하고 안면인식, 지문 채취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도 쉽게 유출돼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보고서는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당국이 안면인식 드론을 활용해 봉쇄 지역 주민들의 외출을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생체 정보의 무차별 수집에 대한 공포가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승객의 얼굴 촬영과 체온 측정을 위해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일부 중국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위해 직원의 뇌파 측정을 허용하거나 생체 리듬을 감지하는 스마트 쿠션을 개발해 직원들에게 언제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전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간혹 중국에서 무단횡단하면 전광판에 얼굴과 이름이 뜨는 모습이나 화장실 휴지도 안면 인식해서 너는 휴지 몇 칸 이렇게 휴지를 끊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게 이미 2017년쯤이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흔하게 안면인식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불 수단으로 사용자의 지문이나 안면을 스캔하는 등 생체 정보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그런 기술 도입을 더 빠르고 쉽게 해준 것이죠. 다른 나라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안 쓰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쉽게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한국도 이런 기술을 슬슬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즉 NIA는 지난 2월 17일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지능형 역학 시스템 구축,
사업의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요. 안면인식 기술이 널리 쓰이고 있는 중국에서는 전체주의적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방역과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공중 화장실의 휴지 낭비를 막겠다는 이유로 안면인식 기술이 활용될 정도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중국은 이 안면인식 기술을 연계해 태낭 프로젝트를 돌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폐쇄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색출해내는 기술뿐 아니라 거리 공안 경찰은 안면인식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중국 인민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낭 프로젝트인데요. 이 태낭 프로젝트에는 화웨이와 알리바바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태낭 프로젝트의 주 구성 요소가 영상 감시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중국 당국의 주장대로 사회 치안 개선이 아닌 사회 안정 유지로 인민 감시와 억압, 통제가 주 목적입니다. 중국 거리의 일반 감시 카메라와 달리 이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카메라에는 첨단 안면 인식 기술이 핵심인데요. 여기에 세계 최고 안면 인식 기술을 보유한 E2 테크놀로지, 센스타임, 쾅사이테크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대거 태낭 프로젝트에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다스리기에 나선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이들 기업을 사기업의 자유 속에 놓는다면 감시와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태낭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중국 정부는 소위 불량한 시민을 특별관리 대상, 즉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사회신용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신용제도는 14억 중국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사는지, 세금은 제때 내는지, SNS에 무슨 글을 쓰는지 감시하는데요. 이와 같이 구축된 태낭 프로젝트 감시망은 중국 당국이 표방하는 치안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상 중국 인민 감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사회신용제도가 어떻게 쓰이냐면 채무 불이행 등으로 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의 이름이 온라인, 지하철 스크린 등에 공개되고 비행기나 고속철도도 탈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사회신용제도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앞으로 공공 프로젝트 수주, 회사채 발행 등에서 제한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코로나19 확진자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이 나면 자가격리가 되겠지만 만약 이를 무시하고 밖에 나온다면 어딜 가나 안면 인식 기술로 필터링이 되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못 타고 심지어 건물에도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무시해서 사회신용제도 등급이 불량시민급으로 떨어진다면 완전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대출도 안 되고 교통카드 충전도 안 되고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도입된다면 돈 자체를 못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감시하에 중국은 14억 인구 대국임에도 코로나19에 대한 통제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구축한 태낭 프로젝트의 감시 체계가 해킹이 된다거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면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이죠. 그렇게 언제든 우한 사태는 중국에서 또 반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14억 인구 대국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은 진짜 이유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태낭 프로젝트와 그와 연계한 중국 정부의 사회신용 제도로 인한 철저한 감시 체계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자가격리 수준은 애교일 정도로 강력한 봉쇄 조치와 더불어 강제 격리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디지털 위안화는 이런 감시 체계를 더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게 될 겁니다. 중국이 이처럼 안면인식 기술에 집착하는 이유는 하나의 중국을 위한 정치적인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통한 빅데이터의 수집을 통해 중국은 인공지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이 인공지능이 발전될수록 통제권은 강화될 겁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도 첨단 치안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결국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며 기술이란
완벽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는데요. 24시간 언제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될 미래 사회가 저는 왠지 무섭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